부평구의회 여야 의원들이 상대 당 의원 발의 조례안을 부결시키며 갈등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같은 당 내부에서 당론을 비판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는 부평 지하호 등 일제강점기 시절의 아픈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평문화원이 역사적 흔적들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김포시가 김포 골드라인 혼잡률 개선을 위해 고촌읍 일대에 지난 27일 수요 응답형 버스를 투입했습니다. 승객이 앱을 통해 원하는 탑승 위치를 지정해 예약하면 해당 장소로 버스가 오는 방식입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제9대 인천시의회 1년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통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성과로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부평구의회에서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례를 부결시켰다는 소식을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의원의 반발은 물론 의회 내부에서도 당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열린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날 공유주차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의원들 말 속에 의미심장한 말들이 나옵니다. 이 조례가 안 돼도 이런 사업을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사전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다는 것.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그런 정책이나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하고 또 그분들의 발걸음에 장애를 주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것은 이건 당론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여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당론은 어느 사안에 대해 같은 당 의원들 간 의견을 나눈 뒤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다릅니다. 선배 의원이 일방적으로 당론을 정해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초선 의원들의 불만이 큽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혼자서 당론을 정하고 이를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따르지 않을 경우 시당의 보고에 징계까지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며 하소연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선배 의원들에 의해 당론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손으로 뽑은 기초의회 의원들. 정작 주민은 뒷전인 채 힘겨루게 하는 모습에 눈살만 찌푸러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에는 부평 지하호 등 일제강점기 아픈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부평문화원이 역사적 흔적들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의 아픈 역사를 지역 경쟁력으로 키워나가는 건데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부평구 한봉산에 위치한 토굴로 탐방객들이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오니 굉장히 어둡고 습한데요. 한편에서는 탐방객들이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이곳의 역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명칭은 부평 지하호.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이 공습을 피해 건설한 무기 제작 시설로 구축공사에는 지역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됐습니다. 하루에 2번 교대 12시간씩 교대 근무했었고 당해 영향 깜깜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거 뭐라고 해요? 차가운 그런 돌덩이 이런 것들을 2인 1조로 해서 어깨에 메고 밖으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 이제 이렇게 증언을 하셨고요. 암석 사이에 박힌 나무와 굴착 흔적 등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학도병 분들이 여기서 막 이거를 진짜로 다 팠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와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좀 생생하게 또 와닿고 또 중간에 이렇게 잠깐 눈 감고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암흑과 이런 추위와 이런 걸 이렇게 체험했을 때 제가 마치 이렇게 막 진짜 그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좀 느낌도 받고. 이곳은 부평 미군기지.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 투어가 진행 중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조병창으로, 해방 이후에는 미군 기지로 활용됐던 곳. 시대의 흔적은 여전히 부평 미군 기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탈출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으로 세웠던 쐐기둑의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쐐기둑의 흔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있어요. 우리 친구. 여기도 있네. 이렇게 1m 간격으로. 부평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의 군사시설 요충지였습니다. 조병창 등 군사시설은 물론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미쓰비시 줄사택도 여전히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평 지역 사회는 이런 아픈 과거의 흔적들을 무조건 철거하는 대신 관광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의 아픈 흔적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부평문화원은 이를 위해 국제포럼과 강좌 개설 등 조금씩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현장으로도 만들고 또 지역사회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관광 자원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국내 및 세계적인 이 명품 문화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일조가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부평공원입니다.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당시의 아픔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건립돼 있습니다. 이 두 동상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바로 역사적 의미 때문입니다. 부평 지역 사회는 지역의 아픈 흔적들을 지역의 도시 경쟁력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 똑버스가 지난 27일 고촌읍 일대에서 일주일간의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똑버스는 김포 골드라인 혼잡률 개선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긴급 투입된 수요 응답형 버스인데요. 승객이 똑타 앱을 통해 원하는 탑승 위치를 지정해 예약을 하면 해당 장소로 버스가 오는 방식입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시범 운행을 마친 뒤 7월 4일부터 똑버스 10대를 정식 운행할 예정입니다. 정식 운행 시 45인승 대형 버스 6대와 11인승 소형 버스 넉 대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운행합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에는 직장인들을 위해 김포공항역까지 노선을 운행하고 직장인들은 정해진 노선에서 예약을 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고촌 지역의 운행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향후 풍무, 사우, 김포 본동 지역에도 똑버스 10대를 추가로 배치해 운행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예산과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꼽았습니다.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은 28일 제9대 인천시의회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 의장은 올해 본 예산과 1차 추경 심의로 시민들을 위한 필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의정 포털 시스템 구축과 인천 이음의 의정 홍보방인 의회 이음을 신설해 정보 공유는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17개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도시계획과 원도심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나가고 있으며 기관 유치 지지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등을 앞장서 촉구, 결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현재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의 출발을 알렸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주어진 시연의 그 임기 동안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심사라든가 또 감시와 견제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시민행복단 조례 입법 활동 등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여름철 장마에 대비해 침수에 취약한 농경지 10곳을 대상으로 농수로 및 국어 준설 작업을 마쳤습니다. 국어는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에서 5m 폭의 개울을 뜻하는데요. 김포시는 매년 상습적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토사 퇴적과 협잡물 등으로 인한 배수 불량 지역에 대해서는 토사 준설과 수초목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일 개막하는 제27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기간에 무료 야외 영화 상영관 2곳이 문을 엽니다. 이번 야외 상영관은 영화제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행사로 약대초등학교에서는 오는 30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는 다음 달 3일부터 나흘간 밤 8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부천시청 앞 잔디광장에는 영화제 기간에 비가 올 경우에를 대비한 대형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 날씨와 상관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경기도 6개 청년 지원 기관을 우수 청년 공간으로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 사후 청년지원센터는 3년 연속으로 이 최우수 청년 공간에 선정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청년지원센터 김영범 센터장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포 청년창공 사후청년지원센터 센터장 김영범입니다. 네, 먼저 3년 연속으로 경기도 최우수 청년 공간에 선정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최우수 청년 공간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청년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전해주신 청년들 덕분에 사업의 방향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센터가 청년의 마음을 경청하는 과정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와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청년센터는 주무부처인 김포시 일자리 경제과의 협력 없이는 사실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항상 사업 방향을 경청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정책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에는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7명의 매니저가 있습니다. 사업 운영부터 예산 회계까지 각자의 역할을 책임감 있고 탁월하게 수행해 주었기 때문에 최우수 센터로 선정해 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현재 사후 청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후청년지원센터는 취창업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행복한 삶에는 주거 환경, 문화예술, 청년 교류가 모두 중요한데 이 활동 기반은 건강한 경제 활동과 소득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 진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동기부여 워크숍,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1 마음건강 상담, 생활금융 주거 복지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활력을 위해서도 생활체육, 합창, 독립책방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더 유익한 일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있다면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약 1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년과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혹시 저와 청년의 관심사가 서로 다를까 항상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면 설문조사와 만족도를 통해 청년 의견을 듣고 청년 트렌드를 살핍니다. 또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을 위해서 시정 방향을 경청하고 사업 방향을 결정하다 보니 센터가 스스로 방향을 정한다기보다 청년을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자, 청년의 마음을 경청하자가 센터의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의 방향성이 한 가지 더 있다면 청년에게 쉽게 전달하는 청년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청년지원센터 김영범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장마철 학교 식중독 발생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현장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지역 35개 학교와 19개 유치원으로 급식 현장 조리 과정과 시설 관리 위생 상태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식중독 비상대책반 수립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